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이종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MC 특집으로 해보겠습니다. 총 2회로 기획이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PMC의 대략적인 역사와 기술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제 옆에 보이는 두 스피커 BB5하고 MB2 두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로 이렇게 총 2회로 꾸몄습니다. 대개는 이제 간략하게 역사를 얘기하고 제품을 소개하는 식으로 해서 한 회로 되게 꾸미는데, 이번에는 제가 또 특별히 좋아하는 스피커이고 긴 역사에 비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부분이 조금 이제 덜한 것 같아가지고 특별히 2회로 꾸몄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PMC는 이제 1991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0년이 이제 좀 넘었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신생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우리한테 소개됐다는 점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쇼킹한 방식으로 소개가 됐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1990년대 말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스테레오 사운드란 잡지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때는 이제 정보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사실은 다 대형기를 추구했습니다. 특히 JBL 4344하고 탄노이의 웨스트민스터 두 스피커를 집중적으로 이제 그때 사용을 했고, 리스닝 룸이 좁아도 일단 대형기 스피커를 들여놓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공간에서 그런 대형기들이 소리가 제대로 날 리가 없죠. 말하자면 이제 거대한 헤드폰이라고 그럴까? 거기서는 그냥 음만 나오는 거지 어떤 공간에 대한 이해라든가 포커싱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몰랐죠. 그리고 그냥 스피커는 크고 좋으면 되는 거고, 일단 집에 들여놓고 이따 들어보면 어떻게 된다,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 말에 스테레오 사운드에 아주 특이한 애호가가 등장을 합니다. 3평 정도 방인데 아주 작은 스피커를 세팅을 잘 해가지고 정말 그 만족도가 높은 소리를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양반이 이 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한쪽 벽은 다 LP고 또 다른 한쪽 벽은 다 CD입니다. 앰프는 보니까 아큐페이즈 파워 앰프에다가 크렐 프리에다가 또 와디아 CD 플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록산의 턴테이블, 다 괜찮은 것들이에요. 되게 이런 조그만 스피커 생각하면 이제 인티 앰프 정도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제대로 세팅을 한 가운데서 스피커만 공간에 맞게 작게 구성했던 거죠. 대체 이 스피커가 뭐길래 이토록 이 양반이 이렇게 애지중지 쓰는 것인가? 이 작은 스피커에서 그러면 베이스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사람 글 읽어보니까 아주 훌륭하게 빅밴드 사운드도 나오고 오케스트라도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대체 이 스피커가 뭐냐? 그 스피커가 바로 그때 바로 데뷔한 PMC의 TB2라는 모델입니다. TB1이 있고 TB2가 있었죠. TB2 정말 작죠. 작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피커가 저역이 한 40Hz까지 나와요. 이 사이즈 대비 대단히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대형기 못지않게 스케일도 구성할 수 있고 저역도 빵빵하게 나오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다. 대체 PMC가 어떤 회사냐? 이렇게 관심이 모아져 가지고 사실은 이제 90년대 말에 TB2가 국내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 컬럼의 인기에 힘입어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앰프로는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엄청나게 판매를 본 것이 이제 뮤지컬 피델리티의 A1이라는 앰프였고요. 스피커는 아마 PMC의 TB2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 썼었죠. 근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 오디오 애호가들이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전까지는 무조건 큰 거 들여놓고 그냥 이제 폼 잡고 나 이런 거 쓴다, 그런 시대에서 이젠 정밀하게 그 레코딩에 담긴 그런 공간, 악기 배치, 그리고 세팅의 중요성 같은 것을 바로 이 TB2에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고급 소형기들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니어필드 리스닝의 어떻게 보면은 전도사, 그 역할을 바로 TB2 스피커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배운 게 많아가지고 아, 스피커는 무조건 큰 것만이 등사가 아니구나.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근데 이 모니터용으로 만든 제품인데도 이렇게 홈에서 쓰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그 스튜디오 모니터 계통이 정확하긴 한데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소리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TV2는 보니까 원하는 대로 소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재미가 있었고 기본 성능도 탄탄한 데다가 저역도 충분하니까 그때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PMC는 원래 대형기 전문입니다. 어마어마한 대형기 전문이고 스튜디오에도 니어필드용 스피커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지 모니터라고 해서 커다란 홀에다가 제대로 세팅해 놓고 듣는 스피커가 있거든요. 원래 라지 모니터 전문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일종의 서비스 상품으로 기획해서 내놓은 것이 그런 소형기였고 이게 데이트하면서 PMC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된 겁니다. 참고로 이 PMC라는 회사의 명칭은 어이없을 만큼 단순합니다. 프로페셔널 모니터 컴퍼니.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스튜디오를 이제 지향했던 제품인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PMC를 만든 그 피터 토마스란 분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모니터 계통, BBC 모니터 쪽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실력을 쌓은 분이라 원래 겨냥했던 데가 바로 스튜디오 모니터용으로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아예 회사 이름을 프로페셔널 모니터 컴퍼니. 어떻게 보면 좀 참 멋대가리 없는 이름인데 PMC라고 줄여놓으니까 또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제가 피터 토마스를 처음 만났을 때 소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이제 처음 뵌 거는 한 10여 년 되는데 뮌헨 오디오 쇼에서 우연찮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정식 이슈는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가볍게 차 한잔 하면서 그냥 오디오 얘기도 하고 회사 얘기도 하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첫 인상이 되게 강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혹시 그 오지 오스본이라는 락 보컬리스트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머리 이렇게 산발해가지고 아주 그 야수처럼 생긴 분입니다. 옛날에 이제 블랙 사베스에서도 있었죠. 근데 느낌이 비슷해요. 등치는 아마 오지 오스본보다 더 클 겁니다. 근데 머리가 산발해가지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오지 오스본 친척인가 처음엔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개성이 워낙 강한 스타일이라 뭐 사람을 좀 압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대를 좀 이렇게 쫄게 만드는 그런 그 기백이 대단한 양반인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되게 젠틀하고 상대방 배려를 많이 하고 되게 그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는 아주 그 전문가예요. 정말 어느 프로페셔널 못지않은 전문가인데 티네이저 시절에 바로 이제 비틀즈 60년대에 비틀즈, 뭐 스톤즈, 그 다음에 핑크 플로이드 그런 음악들을 이제 동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살아온 분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요즘 젊은 세대는 공감할 가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불행하지 않나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 사견이지만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락 음반을 컬렉션 했을 때 약 한 8할 정도가 바로 그 60년대, 70년대 브리티시 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피터 토마스 만났을 때 음악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정말 전문가고 그분도 내가 이제 이렇게 자기네 음악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속도로 친해졌죠. 근데 원래 이분은 이제 1980년대 20대 무렵에 BBC에 취직을 합니다. BBC에서도 이제 R&D 파트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스피커 부문. 그러니까 25살이란 젊은 나이에 50여 명의 연구원을 이끄는 팀장이 된 거죠. 그래서 주로 무엇을 많이 했냐면은 BBC에 있는 여러 가지 스튜디오와 방송국에 납품할 수 있는 스피커들, 그 스피커들을 검침하고 테스트하고 돌려보내고 또 수정 지시하고 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피커라는 생태계에서 가장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정점 있는 자리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정말 탄탄한 배경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무렵에 영혼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에드리안 로더라는 분을 만납니다. 에드리안 로더. 이분도 이제 그 엔지니어인데 그 영국에서 그 스튜디오 계통의 장비를 수입하는 회사 그런 이제 제품들을 수입하는 데서 이제 엔지니어를 했는데
둘 다 음악을 좋아하고 스피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스피커를 새로 만들자 하면은 대부분이 주목을 하는 것은 이제 드라이버입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이버를 만들까? 그쪽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제가 만난 많은 스피커 회사들의 창업 스토리도 바로 드라이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PMC는 좀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은 드라이버도 드라이버지만은 우리가 그 관습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인클로저에 문제가 있다. 이 인클로저가 태생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아무리 잘 개발해도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얻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대체 그 현재 인클로저가 뭐가 잘못되어 있나? 근데 그 사람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BBC에 있을 때 그 피터는 이제 정말 그 영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스피커를 다 섭렵했는데, 그때 이제 TDL이라는 브랜드의 스피커를 만납니다. 이 회사가 바로 이제 트랜스미션 라인을 도입한 선구적인 회사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이제 가능성을 본 거죠. 이 트랜스미션 라인을 잘 살리면은 똑같은 인클로저의 사이즈에서 훨씬 더 저역을 풍부하고 빠르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다. 그 아이디어를 이제 착안한 겁니다. 바로 이 이론에 대해서 아드리안도 동의를 해가지고 둘이서 개발을 시작한 것이죠. 그때 영국에서 이제 그 BBC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그 스튜디오가 메이다 베일이라는 큰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장비가 노후되고 더구나 이제 60년대 70년대 그 영국에서 이제 브리티시 인베이션 해가지고 락 음악이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또 80년대에는 아주 세계적인 팝스타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녹음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스피커를 좀 찾아보자. 그때 이제 구매를 담당하고 선별을 담당하는 피터 토마스가 자기가 만든 스피커를 들고 온 거예요. BBC 측에. 이건 참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제품을 선정할 사람이 자기 스피커를 들고 와서 선정해 보라고 하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번 수정을 하고 보니까 이게 딱 찾는 스피커였어요. 그게 바로 BB5의 원형인 BB1입니다. 여기서 BB라는 것은 빅 박스, 커다란 박스란 뜻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아니, BBC 직원이 자기가 만든 스피커를 BBC에 납품하면은 이건 뭐냐? 뭐 배임도 아니고 뭐 알선 수재 혐의냐? 그래서 이 납품을 중지하든가 아니면 네가 독립해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BBC에 납품해라. 그때 피터는 이제 후자의 길을 택한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이제 1991년에 나온 PMC라는 회사인 거죠. 그때가 피터가 33살. 정말 대단한 천재죠. 스피커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소문이 전해지니까 영국에 있는 이제 메트로폴리스라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유럽에서는 제일 큰 스튜디오인데 거기서도 또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카스 필름, 뭐 소니 뮤직, 그 유니버셜 뮤직, 돌치 그라모폰, 또 유명 뮤지션들, 예를 들어 이제 퀸의 브라이언 메이, 뭐 스티비 원더, 콜드플레이, 또 아델, 이런 뮤지션들도 자택에서 PMC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넓게 사랑받는 스피커가 과연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전문적인 스튜디오부터 뮤지션,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그 홈 오디오 쪽에 수많은 애호가들이 PMC를 쓰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은 PMC가 추구하는 목표는 어차피 우리가 듣는 하이파이의 세계라는 것은 레코딩한 음원을 우리가 이제 오디오로 듣는 거니까 이 사람은 라이브 뮤직과 또 녹음 환경과 그 다음에 홈 오디오 이 세 개의 퀄리티나 성격이나 완성도는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홈과 스튜디오 그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그래야 같은 퀄리티로 동등하게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이게 조금 생경한 내용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말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많은 세계적인 회사들이 스튜디오 장비를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그 트랜스미션 라인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밀폐형 스피커가 있고 개방형 스피커가 있는데 밀폐형 스피커는 이제 스피커가 진동할 때 그 후면파가 인클로저 안에 쌓이면서 그 강력한 압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또 강력한 힘을 지닌 앰프가 필요하고 그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반대로 전통적인 그 덕트를 쓰는 개방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음이 배출이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그 저역이 쉽게 꺼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트랜스미션 라인은 뭐냐면 이걸 미로용으로 이렇게 파이프처럼 꾸며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저역이 이걸 타고 내려갑니다. 정확하게 컨트롤돼서. 그러면은 그 어떤 유닛이 가지고 있는 그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로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완만하게 끊어지죠. 이 저역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강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풍부한 사운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버의 그 구경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트랜스미션 라인을 통과하면은 저역의 속도가 늦춰져 가지고 전면파에서 나오는 저역과 후면파를 이용한 저역이 블렌딩 됐을 때 어떤 그 타이밍성 문제가 되지 않냐.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PMC의 독자적인 노하우죠. 그리고 이 내부에다가 이제 철저하게 흡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를 해가지고 수월하게 배출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PMC의 어떤 이제 다른 스피커들을 보면은 이렇게 앞에 개구부가 있는데 벤틸레이션이라고 하죠. 환풍기처럼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처리돼 가지고 나오는 구조가 있는데 이걸 라미네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설계는 F1 그랑프리에 쓰이는 자동차들 있잖아요. 슈퍼카들. 그 차들의 공기 배출하는 그런 구조 거기서 착안을 해 가지고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라인하고 라미네어인데 이 트랜스미션 라인도 PMC에 와가지고 훨씬 더 이제 개발된 형태로 됐기 때문에 어드밴스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ATL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PMC는 ATL과 라미네어 두 가지 개념을 알면은 아주 쉽게 이 스피커의 장점을 알 수 있고 드라이버라든가 이제 뭐 고역의 어떤 그 튜닝이나 그런 부분은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오디오라는 것을 이제 이게 좀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저역 싸움인데 얼마나 정확하고 명료하고 풍부한 저역을 얻느냐.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인데 이상적인 형태의 어떤 저역을 얻는다 했을 때 PMC가 가진 장점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PMC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어떤 음원을 들어도 마치 그 라이브 현장에서 듣는 것 같은 가수의 그 목소리도 살아있고 연주도 꿈틀꿈틀거리면서 사람이 연주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요즘 많은 스피커들이 해상도나 어떤 이론에 집착한 나머지 이런 라이브한 느낌 대신에 가공된 세계를 연출하는 듯한 그런 음들이 많아가지고 그건 개인적으로 제 불만인데 이 스피커는 녹음된 현장의 그 원래 열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음에 관심이 많다면은 PMC는 꼭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PMC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 옆에 있는 두 스피커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신의 SE 버전입니다. PMC가 90년대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해성과 같이 이제 그 많은 제품들을 만드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게 이제 또 I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20주년을 기념한 20 시리즈 또 창업 25주년을 기념한 25 시리즈 이렇게 나오는데 창업 30년을 기념한 게 바로 SE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조금 이해한다면은 그 진화의 어떤 과정들을 갖다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두 스피커를 소개하는 걸로 하고 우선 역사 부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